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역함수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고, 이번 시간에는 그 역함수의 성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거고, 그리고 그 역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 그래서 먼저 성질을 세 가지 성질을 먼저 정리를 할 건데, 자, 첫 번째 성질은 뭐냐? 자, 우리가 저번에 배운 이제 f라는 함수가 있었을 때 그거의 역함수를 이렇게 인버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했지. 이런 함수가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한 또 역함수는 어떤 게 나올지에 대한 성질이라는 거야. 그럼 이 관계를 우리가 그림으로써 생각을 해볼 건데, 자, x에서 y로 가는 f라는 함수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자, 들어가는 값 x값, 나오는 값 y값이라고 한다면은 우선 여기 안에 있는 이만큼까지의 해석은 f는 이렇게 가는 걸 f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역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다? 그렇지, 화살표 방향이 바뀌는 거라 했지. 그래서 여기에 지금 f 인버스, 즉 f의 역함수를 뜻하는데, 지금 파란색까지가 여기까지 해석이고, 근데 그거를 또 한번 뭐 했다? 다시 한번 또 역함수를 했다라는 거야. 그럼 다를 거 없어. 그냥 화살표만 다시 한번 또 바꿔주면 되는데, 그것은 원래 처음에 출발했던 요 초록색 화살표랑 똑같이 되는 거지. 그 초록색은 뭐라고 썼다고? 그냥 f라고 썼다고. 그래서 어떤 함수에 대한 역함수의 역함수는 뭐가 된다? 자기 자신, 원래 있던 함수가 된다. 처음에 있었던 이 f라는 거 원래 그 자신이 된다라는 첫 번째 성질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질은 우리가 두 가지 식에 대해서 써볼 건데, 합성함수와 역함수에 대한 관계거든. 무슨 얘기냐? 자, 첫 번째 f 인버스 도트 f라는 식이 있고, 또 f 도트 이러한 식, 어떠한 함수와 그에 대한 역함수의 합성함수를 보겠다라는 거야. 이거를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위에 건가 뭔가 비슷한 느낌으로 해석이 되는 듯 하지만, 얘도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 봐봐, 먼저 앞에 거는 여기 도트가 나왔을 때는 오른쪽 것부터 해석을 해야 된댔지? 그지? 그래서 쌤이 위와 같이, 자, 이렇게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x라는 함수라고 했을 때, 자, 먼저 이 앞선 f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대? 그 다음에는 f 역함수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지. 그 역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원래 있던 함수의 반대로 갔을 때의 상황. 그 위에 거라는 조금 다른 해석인, 조금 미묘하게 달라지는데 무슨 얘기냐? 자, x에서 y로 이렇게 갔잖아. 그 다음에 다시 뭐가? 역함수를 하게 된다면은, 봐봐, 출발하는 값을 파란색이라고 표시해 볼게. 그리고 얘는 첫 번째 노란색까지 해석됐을 때는 y가 결과가 나왔지만, 또 y에서 다시 한번 역함수로 가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결과는 x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럼 파란색에서 출발해서 빨간색으로 끝난 건데, 그걸 수식으로 다시 한번 써보면 그럼 결국 파란색은 s였고 빨간색도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지. 얘가 뭐니? 저번 시간에 정리했던 x 들어가는 값도 x고 나오는 값도 x인, 뭐라고 했었지? 이것을 항등함수라고 했었지. 항등함수. 그래서 우리가 항등함수를 표현하는 수식 i라고 썼었다. 그래서 어떠한 함수와 그에 대한 역함수를 합성하면은 항등함수가 나온다라는 거야. 자기 자신이 나온다라는 거야. 위의 것과 조금 미묘한 차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조심해야 되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식을 볼 건데, 자, 위에 노란색 식과 초록색 식은 언뜻 생각해보면 똑같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정확히 얘기해서는 비슷하지만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알아둬야 돼. 그럼 한번 얘도 그림상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x
y가 있고 요렇게 가는 게 f야.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게 f 인버스라고 했을 때, 자 보자. 얘는 처음에 해석되는 함수가 뭐야? f가 아니고 f 인버스, f에 대한 역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출발값이 이 y에서 출발해서 나오는 결과가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야. 노란색까지 해석이, 그지? 요렇게 가는 게 f 인버스니까. 그리고 나서 뒤에 f라는 함수를 해석하게 된다면은 f는 뭐라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였잖아. 그러면 결국에 나오는 결과는 파란색에서 시작해서 뭐가 된다? 이 빨간색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위의 상황과 비교해서 들어가는 값이 그대로 나오는 결과랑 같아졌지만 문자가 달라졌잖아. 어떻니? 그지? 들어가는 값 파란색은 똑같지만 들어가는 값이 뭐다? y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과가 뭐가 나왔다? y가 나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도 의미상으로는 y를 넣어서 y가 나와서 항등함수는 맞지만 면밀히 살펴봤을 때, 자세히 살펴봤을 때 나오는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 왜? 위에 거는 자 얘는 정의역이, 즉 이게 입력값이지, 정의역이 뭐인? x인 항등함수인 거고, 밑에 것은 들어가는 값이 뭐라고? y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정의역이 뭐인? y인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두 개의 함수는 이 위에 나와 있는 요 함수와 이 항등함수와 이 밑에 있는 항등함수는 일반적으로는 같은 함수가 아니다라고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액션으로만 보자면은 똑같은 역함수와 어떠한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지만 그 순서가 달라졌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다른 항등함수의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고 알아둬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성질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세 번째 성질은 뭐냐면은 이번에는 어떠한 함수와 자, 함수 f와 g 두 가지 함수를 합성해 볼게. 그래서 f 도트 g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역함수는 어떻게 될까라는 걸 보겠다라는 거야. 그럼 얘도 먼저 그림으로 상황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결과를 살펴보고 저걸 액션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줄게. 자, 그래서 함수 상태를 만들 건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f라는 함수라고 했을 때, 자, 도트 합성되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 함수를 g라고 설정을 해보자. 그럼 x가 들어가서 y가 결과가 나오는 게 f고, y라는 입력이 들어가서 정의역이지. 그리고 z라는 결과가 나오는 함수가 g라는 함수다라는 거야. 그럼 먼저 앞에 거부터, 자, 얘부터 해석을 하는 거지. f는 누구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다. 도트, 그 다음에 뭐가 있다? g라는 함수는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다.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이만큼까지 해석한 여기 안에 요만큼의 합성 함수에 대한 해석은 뭐다?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쭉 가는 합성 함수가 될 것이다. 이 주황색 글씨가 g 도트 f라는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한 역함수를 보겠다라는 거잖아.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주황색은 x라는 입력이 들어가서 z라는 결과가 나오는 합성 함수인 거야. 근데 그거의 역함수를 봐보겠대. 그러면 주황색의 화살표를 거꾸로 돌리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 결국은 여기서 여기로 쭉 한 번에 가는 이러한 빨간색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결국 뭐다? g 도트 f에 대한 합성함수를 의미하게 된다더라 라는 거야. 빨간색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z라는 입력이 들어가서 x라는 결과가 나오는 이러한 함수 상태인 거지. 근데 여기서 이 결과가 결국 그러면 어떤 결과랑 똑같을까 살펴보니, 자, 빨간색으로 한 번에 가는 것은 결국
요렇게 한번 갔다가 거쳐서 요렇게 가는 것과 똑같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처음에 썼던 요렇게라는 함수는 지금 쌤이 표시하는 이 파란색 함수는 뭐야? g의 역함수잖아. 위에 있던 이 화살표를 거꾸로 돌리는 거잖아. 그러니 밑에 파란색 마커는 뭐라 쓸 수 있다? g 인볼스라고 쓸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이 함수는 위에 있던 f라는 함수, 그치? 노란색의 화살표에 거꾸로 된 방향이잖아. 즉 f의 역함수라는 거야. 그럼 결국 이 빨간색 화살표는 먼저 뭘 하고 파란색 단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노란색 단계를 한 함수랑 똑같이 될 것이다 라는 거지. 그럼 그 의미를 식으로서 옆에다 써볼게. 먼저 뭐부터 해야 돼? G 인볼스부터 먼저 해야지. 도트를 쓸 때는 오른쪽부터 먼저 하는 것을 쓴다고 했어. 그래서 G 인볼스 쓰고 옆에다 도트 누구다? F 인볼스다. 이러한 관계의 수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요 시기 상황의 액션으로만 봤을 때는 어떠한 의미를 뜻하냐면은 이렇게 기억해 두고 있으면 됩니다. 항상 이 식이 나올 때마다 그림을 그려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괄호가 들어있는 이제 인볼스가 있을 때는 얘가 마치 이런 식으로 기억하세요. 우리 제곱처럼 제곱은 마이너스 1승은 아니라 있어. 마이너스 1제곱은 아니라 있었는데 제곱의 느낌처럼 마치 뭐가 되고 분배가 되고 우리 식이 2 곱하기 3의 제곱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됐다?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이렇게 제곱을 마치 분배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했지. 요람 느낌처럼 하되 얘는 일반 수에 대한 연산과 다른 지금 함수에 대한 의미를 뜻하는 거잖아. 함수잖아. 그러니 순서를 바꿔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분배하면서 순서는 바꿔준다. 그러면 먼저 F 인볼스 도트 G 인볼스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액션적으로 수식을 해석하는 것도 기억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역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역함수의 그래프. 역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 라는 건데 자, 먼저 이 그래프를 생각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역함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을 항상 떠올리면 좋습니다. 조건. 우리가 앞서 배웠던 역함수는 항상 만들어지는 게 아니랬어. 그지? 무슨 조건이 있었다? 1대1 대응이었다라는 조건을 기억하면서 그지? 요거는 그래프로서 어떻게 확인한다고? 그치? 그림으로서는 수평선을 그린다 했지. 그러니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같은 함수는 수평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이 두 점이니까 역함수가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기억을 하라고 했어. 저번 시간에 했던 영상에서 했던 내용들이지. 그래서 어쨌든 역함수는 1대1 대응 함수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라는 걸 보겠다라는 거야. 그럼 먼저 예를 들어서 y는 2x-3이라는 1차 함수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1차 함수는 모두 다 1대1 대응이지. 그러니 이거에 대한 역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데 자, 먼저 의미상으로 역함수 그래프를 뽑아내고 그것을 실제로 역함수를 만들어 본 다음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역함수의 의미가 뭐랬지? 얘는 정의역의 값과 나오는 결과에 대한 값이 입력의 값과 결과의 값이 바뀌는 거라고 했잖아. 그지? 그걸 우리가 수식으로 한번 써본다면 어떤 수식으로 써볼 수 있냐면은 x와 y, x, y 얘가 입력의 값이고 나오는 결과 y의 값이다 라고 했을 때 x, y가 있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바뀌는? 그 결과가 그대로 바뀌는 결과가 입력이 되고 즉 y, 입력이 결과가 되는 x다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x, y가 바뀌었다라는 거야.
그지? 근데 이거 우리가 배운 대칭 함수지. 이거 뭐야? 언제 쓰는 거야? y는 x 대칭 함수 그릴 때 x와 y가 바뀌었다는 수식을 저렇게 수식을 썼었지. 다시 얘기해서 어떤 함수가 있을 때 y는 x에 대한 대칭의 함수를 그리면은 뭐가 된다? x하고 y가 바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살짝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점 3,2가 있어. 3,2야. 근데 지금 y는 x라는 함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 나와 있는 이 a라는 점을 저 y는 x에 대칭을 시켜보겠다라는 거야. 그럼 쉽게 해서 이 노란색 선을 기준으로 딱 반을 접었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위치가 일단은 어디쯤에 있겠어? 여기쯤에 있겠지. 딱 접었을 때 저 빨간색 점이 파란색이 찍힐 거 아니야. 물감을 딱 찍어놓고 접었다 했을 때, 그지? 그러면 이렇게 대칭 관계가 생겼을 때 일단은 성질, 요거는 이 두 선을 이은 얘를 수직 이등분한다. 라는 첫 번째 성질을 알아두면서 파란색 위치가 갖는 파란색 점이 갖는 위치는 뭐가 될 거다? 2,3이 될 거다라는 거야. 이게 y는 x 대칭이었잖아. 그래서 자, 역함수의 의미가 x와 y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떠한 함수의 역함수는 결국은 무슨 대칭으로 만들어질 거다? y는 x 대칭으로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야. 그럼 한번 해볼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함수를 먼저 그려보자. 자, 1차 함수니까 이거 그래프 그리는 것도 쌤이 항상 기억을 해두라는 게 점을 찍고 유형을 파악하고 y절편을 항상 찍어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후에 배우게 되면 2차 함수, 3차 함수, 그리고 삼각함수 모든 함수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세요. 점을 찍고 유형을 파악하고 y절편을 항상 파악해둬라 라는 거야. 그럼 1차 함수에서의 점은 그냥 쉬운 점을 찍으면 돼.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이라는 점을 찍으면 돼. 2차 함수 이상부터는 특별한 점을 찍는다라고 쌤이 얘기를 하거든. 근데 1차 함수는 모든 점들이 비교적으로 서로 비교했을 때 특별한 의미를 갖는 점이 없기 때문에 쉬운 점을 찍는다.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이제 보통 y절편을 어차피 파악할 거니까 y절편은 어떻게 구한다? x에 0을 대입해서 구했었지. 그래서 보통 y점을 많이 찍으라고 해. 그래서 점을 x에 0을 대입하면은 0,-3인 거지. 0,-3은 이쯤에 있을 거란 말이야. 점 찍고 유형을 파악하라 했어. 유형은 여기서 최고차항의 개수를 항상 보면 돼. 최고차항의 개수 뭐야? 양수다라는 거.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를 판단해라 라는 거야. 그럼 1차 함수가 최고차항 저거를 기울기라고 했었지. 우리가 특별한 이름을 붙여서. 기울기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저 함수는 어떻게 그려질 거다? 저렇게 점 찍고 오른쪽 위로 향하는 이러한 함수처럼, 잠깐만, 이러한 함수처럼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 이렇게 기울기가 2니까 조금 가파르게 그렸어. 근데 이 함수에 대한 뭐가 궁금하다? 역함수가 궁금하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fx였다라고 한다면은 f 인버스 x는 뭐가 될까라는 거야. 근데 결론을 이미 우리가 의미로서 파악해뒀지 y는 x 대칭이 될 거다라는 거. 그럼 y는 x를 그려보면은 자, 기울기가 1이니까 45도 각도를 이루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거에 대한 이 f 인버스 x는 저 파란색 선을 물감을 쫙 그리고 노란색 선을 기준으로 종이를 딱 접었다 했을 때 어떻게 흔적이 남겠어? 그렇지, 그려지나? 이런 식으로 흔적이 남겠지. 접으면은. 그래서 요 점들을 이은 요만큼이 뭘 의미할 거다? f 인버스 함수를 의미할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실제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고 저 함수가 맞을까라는 걸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 볼게. 자, 역함수를 실제로 만들어 보자. 구하기. 역함수 구하기 저번 시간에 정리했지. 자, 첫 번째 뭐 한다? x, y를 바꾼다.
이걸 우리가 방금 수식으로 어떻게 썼는지 정리한 거야. 이렇게 쓰는 거였잖아. XY 바꾼다. 그지? 한글로 안 쓸게. XY를 바꾼다. 그럼 XY 바꿔보세요. 자, 위에 있던 이 수식에서 XY 바꾸면은 X는 2Y-3이라는 게 되고, 두 번째, 함수는 항상 Y는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했어. Y는으로 정리한다 그랬지. 그래서 위에 있던 이 중간 단계 얘를 마저 Y는으로 정리하게 된다면 수식이 어떻게 된다? 자, Y는 3 넘어가고 2로 나누니까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3이 되겠죠. 자, 이게 뭐다? 역함수가 된다라는 거야, 얘가. 즉 F 인버스 X는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3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의 함수의 실제 이름이 뭐다? Y는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3이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앞으로도 이제 고3 전까지 많이 쓸 중요한 성질에 대해서 하나 또 정리를 해볼 건데, 잘 보세요. 여기서 결국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역함수가 만들어지면은 봐봐, 이 관계를 볼 거라는 거야. 파란색 함수가 원래 함수였고 빨간색이 그에 대한 역함수였지. 자, 이것들이 항상 함수에서 만나는 점 항상 살피잖아. 자, 만나는 점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봤더니 그 빨간색과 파란색이 만나는 점은 항상 누구랑도 만날 거야? 그치, 노란색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왜? 노란색을 기준으로 접었거든. 그러니 자, 마지막 성질 다시 얘기해보면, 어떠한 함수와 그에 대한 역함수가 자 만나는 점이, 하지만 요건 무조건 만나는 점이 있는 건 아니야. 만나는 점이 있다면, 있을 유자거든. 있다면 그 함수는 누구랑도 만난다? 그것은 y는 x와도 만난다라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봐봐, 우리가 함수에서 항상 하는 게 만나는 점 찾는 거랬잖아. 그럼 잘 보세요. 어떠한 함수와 어떠한 함수가 뭐 한다? 만난다래 만난다. 그럼 만나는 점은 그림상의 의미인 거지. 그림상의 의미. 쌤이 얘기했지. 수학에는 항상 그림과 식 두 가지 접근이 있다라는 거. 그럼 그림상으로 만난다라는 해석은 식으로 어떻게 해석된다 그랬어? 항상 그렇지. 같다 해서 만들어진댔지. 좀 더 정해서 얘기는 같다, 만족한다, 성립한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점은 항상 갖다 놓고 푼다. 갖다 놓고 우리가 구했잖아.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묻는다는, 어떠한 함수랑 그에 대한 역함수에 만나는 점을 구해보세요 하면 뭐 한다고? 갖다 놓는다고. 그러면 구해지긴 하겠지? 그러면 구해진 문제들도 있거든.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얘네 둘을 갖다 놓고 구하지 않고, 자, 누구와도 만난다라는 성질, y는 x와도 만난다라는 성질을 통해서 문제에서는 원래 함수를 보통 주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역함수가 같다가 아닌, 즉 다시 한번 식을 써보면 f와 f 인버스를 만들어서 같다라고 놓는 방법이 아닌, 누구와, 그렇지, y는 x랑 만난다라는 성질, 즉 y는 fx가 원래 함수야. 그리고 y는 x가 지금 역함수가 대칭이 되는 함수지. 얘랑 같다라고 놓고 푼다라는 거. 얘랑 같다, 이렇게 같다가 아니고. 그럼 이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수식은, 자, 우변만 봐보자. fx는 뭐가 된다? x라는 수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fx는 x다. 알겠니? 그럼 잘 봐. 위에서 우리가 그렸던 이 초록색 점은 이 빨간색 수식을 만들지 않아도, 자, 뭐가 있으면 돼? 파란색 수식 뭐였어? y는 2x-3이었지. 그것과 항상 두고 y는 x랑 만날 거라고. 요렇게 같다라는 수식으로 만들어서 푼다라는 거야. 그러면 수식 정리해봐. 요렇게 갖다 놓으면은 2x-3이 x니까 넘겨서 x가 뭐다? 3이다.
즉 여기에 만나는 점이 뭐야? x값이 3이라는 거야. 그럼 y값은 어떻게 구해? 원래의 식의 둘 중에 하나 넣으면 되는데 당연히 뭐야? y는 x에 넣게 되겠지. 그게 편하겠지. 그러니 즉 뭐? 만나는 점은 3,3이다라고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것이 결국에는 자 아까 얘기했던 파란색과 빨간색이 갖다 놓는 거, 즉 누구랑 2x-3이랑 빨간색 누구야?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이랑 갖다 놓고 구한 x값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야. 이것도 정리하면 3이 나오거든. 근데 보세요. 이 수식보다 이 수식을 만드는 게 훨씬 편하고, 그리고 이 관계, 초록색 이 기억에 대한 관계를 쓰지 않았을 때 구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억을 해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쌤이 역함수가 문제에 나왔을 때 항상 기억해둬야 되는 매뉴얼 팁을 주고 끝내볼게. 이거는 고3 직전까지 계속 쭉 알아두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역함수가 문제 나올 때는 첫 번째 그거에 대한 의미, 원래 원리, 의미를 생각해라. 그것은 이 수식만 일단은 기억하고 있어도 좋습니다. x, y가 바뀐다라는 거랬잖아. 그래서 x, y가 됐을 때 이것이 y, x가 되는 들어가는 입력의 값과 나오는 결과의 값이 바뀐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두고, 두 번째, 구하는 방법, 직접 구하기. 이거 저번 시간에 정리했던 거지. 자, 첫 번째 어떻게 한다? x, y 바꾼다. 이게 첫 번째 의미에서 나오는 그거지. 자, 두 번째 뭐 한다? y는으로 정리한다. 그래서 항상 역함수를 직접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 알아두고, 세 번째 방금 얘기했던 자 함수와 그에 대한 역함수가 만나는 점은 항상 어떻게 구한다? 그 함수와 누구? 역함수가 아닌 y는 x라는 함수가 만나는 점으로 구해라. 그래서 수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원래 함수가 fx였고 y는 x랑 만나는 점을 구하는 거니 얘네들이 같다 해서 나오는 수식 뭐가 만들어진다? fx는 x라는 수식으로 구해지는 거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세요.